안녕하세요. 기업의 조직 문화에서 스트레스 관리 강의를 하고 있는 RS 컴퍼니 강로하 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트레스에 관련해서 많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스트레스, 우리의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업의 조직 안에서는 이 스트레스 관리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조직 안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도 있고, 그리고 이 세대 간의 갈등에서도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 많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께서 이 시간에도 이 스트레스의 마일리지는 차곡차곡 계속 쌓여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조직 안에서는 어떻게 또 스트레스를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역량이나 가치가 또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에 관심을 많이 보이시기도 합니다. 개인의 이런 스트레스에 관련되는 지수에 따른 관리에 따라서 어떻게 이것을 하고 회복하는 역량의 정도에 따라서 이 신체적인 부분과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개인의 역량의 차이도 굉장히 다르기도 하고요. 때문에 이를 개인의 역량의 정도, 개인의 스트레스 관리의 지수를 이 마음 근력과 더불어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로 관리를 하게끔 저희가 또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스트레스에 관련해서 굉장히 좀 많은 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몇 가지만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 중 하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우리의 관점인데요. 이 스트레스를 대하는 관점 자체가 스트레스란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나쁜 거야. 스트레스 다가오지 마. 스트레스가 오면은 굉장히 피곤해. 오늘도 스트레스 받았어. 건들지 마.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굉장히 많이 우리가 활용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분의 말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기도 한 헨리 맥고니걸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트레스가 우리한테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 길고 긴 10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스트레스는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한 집단 안에서 사망률이 무려 4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스트레스는 그닥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긍정적인 이 생각을 보인 집단에서는 사망률 자체는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인데요. 이 때문에 더욱더 이 스트레스가 우리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또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기도 하고 관련된 연구를 더 심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스트레스는 좀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우리가 이 자체를 또 나의 에너지다라고도 생각을 하게 되면 이를 통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는 원천적인 또 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호르몬의 연관관계로 봤을 때는 스트레스가 왔을 때 어떻게 또 대처하고 또 긍정적인 이미지로 내가 누군가한테 또 지지받을 수 있고 또 지지할 수 있는 이런 힘을 통해서 긍정적인 호르몬인 옥시토신까지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에 대한 관점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전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또 어떻게 이걸 긍정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그런 방법 중에 오감 힐링 테라피라는 방법을 제가 또 강의를 통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외부의 자극인 오감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 오감이 시각, 그리고 후각, 촉각, 그리고 청각, 그리고 미각이 있죠.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전달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시각을 말씀드릴 건데요. 시각은 우리 외부로부터 연결되는 이 오감의 감각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려 70%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피곤해도 눈이 좀 피곤하다고 우리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나 핸드폰을 많이 보실 때도 굉장히 몸 전체가 피곤한 것처럼 같은 이런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각에서 주는 이 피로도와 외부의 자극에 굉장히 민감한 이런 자극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럼 역으로 이 시각 관리를 어떻게 이 오감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스트레스의 이런 지수의 차이가 또 금방 풀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약하게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각은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이 광선에 의해서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가시광선도 들어봤고 적외선도 들어봤고 자외선도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이긴 한데 원리를 좀 얘기를 해보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빛이 이 뇌에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색깔마다 고유의 파장과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부터 느끼는 힘과 파란색으로부터 느끼는 힘의 차이가 다른 것인데요. 이게 따뜻한 느낌과 차가운 느낌이 오는 것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을 눈으로 굉장히 넓은 부분을 바라보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몸으로 받는 이 빛의 기운을 통해서도 이 감각이 에너지의 파장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눈이 피곤하실 때는 먼 산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먼 산을 바라볼 때 그 산의 컬러가 초록색이죠. 이 초록색이나 청색을 바라볼 때는 피로도가 파장이 작기 때문에 좀 약하게 오는 거고요. 또 붉은색의 빛의 파장은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장파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눈의 피로도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에 따른 시각적인 피로도를 또 줄여줄 수도 있고요. 이 빛에서 오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내 주변의 인테리어나 혹은 내가 머무르고 있는 공간에서도 같이 적응을 주시면 조금 더 이 호르몬과 연계 작용을 하게 돼서 피로도가 조금은 떨어지실 거고요. 내가 멀리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라고 하실 때는 내가 좋아하는 그림이나 아니면 좋아하는 색깔의 커튼 혹은 가까이에 화분 같은 거를 같이 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후각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후각의 기능은 뭐가 있죠? 냄새를 맡는 기능이 있습니다. 냄새를 맡았을 때 여러 가지 냄새가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자극 기관에 의해서 빨리 냄새도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상한 게 아니라 오감 중에서 이 후각이 내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감각기관은 시상이라는 이 조직을 거쳐서 인지를 하게 되지만 이 후각에서 오는 이 냄새 자체는 이 시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변형계, 대뇌 변형계를 통해서 꽂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시각적인 거나 청각적인 부분보다 더 빠르게 작용을 하고 나한테 더 빠르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향기가 나면 누구보다 먼저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좋은 냄새를 맡게 되면 옛날에 기분 좋은 기억이 또 떠오르기도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이야기로 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프루스트 효과라고 심리학의 용어이기도 한데요. 이 좋은 냄새의 기억 자체가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게 만드는 역할까지, 또 긍정적인 역할까지 미치게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후각적인 자극을 더 기분 좋게 만드는 거죠. 그런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기분 좋은 향기를 맡는 거예요. 기분 좋은 향기를 맡는데 사람마다 내가 기분 좋게 여길 수 있는 향기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고향에서 느꼈던 이런 꽃냄새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바닷가에서 자라오신 분들은 이 바다 냄새만 맡아도 그때 그 어린 추억을 또 상기시킬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기분 좋은 향기를 맡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요즘에는 테라피적인 효과라고 해서 향기로 맡는 아로마 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에센셜 오일이라고 해서 식물의 여러 가지 향기와
좋은 성분을 굉장히 액기스로 담아서 작은 병에다 만든 그런 용품인데요. 이거를 뭐 물에 타거나 공기 중에서 이 수증기로 향을 맡았을 때도 우리의 이 변형의 기관에 들어가서 굉장히 기분 좋은 호르몬을 분비를 시킵니다. 그렇다 보면 스트레스 받았던 이 호르몬에 의해서 스트레스 받게 되면 저희 몸이 굉장히 근육이 또 굳게 되고 심장이 또 빠르게 뛰게 되고 그러면서 또 열이 나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부교감 신경 반응으로 릴렉스 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향기를 또 좋은 향기를 맡음으로써 나의 몸에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기분을 또 좋게 만들면서 이 스트레스 지수가 팍 올라갔던 게 이렇게 서서히 다운 시켜주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 시각과 또 후각을 관리를 하고 또 연이어서 미각이나 혹은 청각이나 촉각까지 관리를 해주게 되면 어느 순간 받았던 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이렇게 쭉 솟구쳤었던 이 호르몬이 서서히 이렇게 다운을 시키면서 내 몸의 근육의 변화와 이 혈관, 박동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굉장히 그에 따른 릴렉스 되는 이 심신의 상태가 또 올 수가 있겠고요. 이런 오감에 의한 자극 자체가 스트레스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대처 방법이 또 굉장히 좋게 작용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요즘에는 이와 더불어서 우리 건강에도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웰니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조금이라도 스트레칭을 좀 하시면서 운동을 하러 갈 시간이 없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체육관에 가서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는 게 좀 여의치 않으시면 그 앉은 자리에서 몇 가지 스트레칭을 통해서도 나의 몸 자체가 근육이 이완되는 효과를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련해서 스트레칭을 한 몇 가지만 좀 제가 말씀 좀 드릴까 해요. 일단은 우리 손가락 자체는 근골격계 축소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몸이 이제 뻐근할 때 스트레칭을 좀 하시면 좋은데 손깍지를 안쪽으로 껴서 이렇게 쭉 당겨주시면요. 굉장히 몸이 많이 뭉쳐 계신 분은 굉장히 아프다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기를 비벼주시면서 손가락을 이완을 좀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이 전완근 스트레칭을 쭉 해서 팔을 쭉 뻗어가시면서 반대편도 쭉 뻗어주시면서 이 전완근 스트레칭을 쭉 해주실 수가 있고요. 반대편도 쭉. 여기서 중요한 건 쭉 뻗쳐주시고 지그시 쭉 잡아당겨 주시면서 고개는 반대 방향으로 쭉 뽑아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팔 스트레칭, 전완근 스트레칭을 해주실 수 있고요. 또 피곤하실 때 이제 목 스트레칭 같은 거 같이 해주시면 가볍게 이렇게 오피스 요가를 통해서도 이 쌓여있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같이 다운시킬 수가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우리 의자 위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요가라고 해서 우리 오피스 요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런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틈틈이 해주시면 뭉쳐있던 이 근육이 풀어지면서 또 이완이 되면서 또 쌓여있는 스트레스 수치도 다운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주 작은 노력이기는 한데요. 이렇게 작은 노력이 계속 쌓이면서 우리 몸을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원천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크게 큰 스트레스에 대비할 수 있는 나의 에너지를 평소부터 차근차근 이 스트레스 이 에너지 자체를 평균적으로 올릴 수 있는 나의 기본기를 평소부터 그냥 차근차근 좀 닦아 놓으시면 외부의 큰 스트레스에 뒷목 잡으실 일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전달을 좀 드렸고요. 자세한 스트레스 관리 방법이나 또 힐링에 관련된 콘텐츠가 궁금하시면 강로아 강사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